네, 증시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부터 출발을 할까요? 이 주제?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주 종목은 단알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난주 내에서도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계속 엇갈렸죠.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하루는 부정적이기도 했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발언으로 바뀌자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인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단알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을 이 20개나 출원했고 웹3 결제까지 노린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관련 내에서 대장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논란이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취지를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다만 이제 미국에 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 우리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은 똑같은데 이 디테일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품권 남발처럼 디지털 상품권처럼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인허가를 열어줘 버리면은 그런 다른 부작용을 좀 경계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거를 한국은행 쪽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게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규제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따라가는 양식으로 우리나라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활성화되는 방안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으로 좀 넘어오면서 본격화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전성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연말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단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품권 출하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을 뭘 출하한 거죠? 특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을 선점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단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제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플랫폼 기업으로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부터 주가가 이제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먼저 시장 진입해서 점유율 확장이라든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는 기업들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량주 쪽에서는 좀 더 이제 큰 기업들을 먼저 보고 있기는 하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요. 근데 단알 같은 기업이 충분히 우리가 우량주가 아닌 대장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기존에 한 차례 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좀 횡보를 해주는 구간이 한 달여간 나와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오는 게 바로 오늘자였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 이익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큼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분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익이 아직은 좀 적자를 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단알 시총이 그렇게 높지는 또 않습니다. 뭐 한 6천억 정도 오늘 좀 올라갔으니까 초반 정도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도입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캐파가 상당히 이제 드라이버가 걸릴 걸로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시총이라고 하면은 투자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접근한다, 뭐 우량주가 아니라 이쪽으로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금액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게 쭉 이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이제 이슈가 이제 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뭐 상표권 특허 출원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금액을 이제 좀 조절하는 게 좋겠고
그렇다면 좀 금액을 조금 더 크게 들어갈 만한 종목은 없을까라고 하시면 뭐 이어서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네. 그런 종목들을 저는 금액을 조금 더 크게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나리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 뭔가 아까 특허는 아닌 것 같고 상표를 출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네. 내가 그러니까 뭐 다날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출원해서 뭐 득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는 뭐 조금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렇죠. 대단한 호재인가 이게? 알파벳만 바꿔도 상관이 없긴 이게 하겠죠. 좀 네. 이해는 잘 안 되는 형태라서 제가 이제 주말에 집사람이랑 이제 토요일 날 김현아를 갔다 왔어요. 그래고 네. 김현아가 뭐야 그랬더니 김포 현대 아울렛의 줄임말이래. 네. 그럼 그거 상표 토론을 하면은 김현아는 못 쓰는 건가? 그러니까 김현아 뭐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참 그냥 쓰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다날의 상표 출원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상징적인 것 거.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어. 꼭 선정해줘. 어. 우리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런 거 해봤대? 아니잖아. 그냥 되게 방어적이잖아. 라는 걸 정부에도 시장에도 알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그런 듭니다. 정도. 네. 근데 이제 주말 뉴스 중에 또 이 다날도 피지사의 일종이죠. 피지사가 보이스피싱 가상 계좌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다날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피지사가 좀 데미지 받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다날이 아침에 바로 뭔가 재료를 냈는데 그냥 재료를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와 스테이블 코인 그죠? 이거 아닌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자꾸 삐딱하게 보는 거는 아닌지 몰라서. 근데 이제 이창대 대표가 그래서 다날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단기 매매, 시장 매매, 시장에 따라서 그냥 능동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제 다날뿐만 아니라 네카오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네.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단발성 이슈보다는 길게 가져가 봐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 주도는 저는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장악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피지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 다날 이제 그 이외에 KG그룹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렇죠. 이제 그 분야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같은 우리가 이제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통시장, 그도 늘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했는데 이게 유통에 쓰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김포 현대 아울렛 네. 전투복 사러 갔었어요. 우리는 양복이 전투복이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아울렛에 가서 근데 그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지역 화폐로 연결되느냐 지금의 우리 지원금 되는 형태 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돼서 유통시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피지사라는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영역의 확장이라면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다날 그렇고 두 번째 이슈의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결국 같은 이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특징주 네이버로 함께 체크해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된 이슈로도 시장이 기업 부각받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AI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권의 요직에 선출되는 인물들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최근에 있기도 했었죠. 여기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향후 실적이 무려 카카오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최근 테마가 되고 있는 핀테크와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발맞춰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 매력적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똑같은 개념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창대 대표 얘기를 들어보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계속 태클을 좀 걸어. 네. 태클은 아니고 하여튼 네. 뭐 얘기 들어보죠.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거를 이제 예상하기 때문인데 그럼 도대체 플랫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뭔 연관성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은 능력을 생각해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플랫폼 기업으로는 대장주라는 거를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금융시장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라든지 이제 금융 쪽으로 진출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포인트 때문에 어디 가서 결제할 때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좀 네네. 둔해가지고. 근데 일부러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페이가 이제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귀찮더라도 네이버 페이로 꼭 설정해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카카오를 초반에 이야기할 때도 많이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일단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끌게 되면 그 이후에 수익성이라든지 금융적인 측면은 사업을 어떻게 전개시키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플랫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인 측면을 연결하기 시작한 이런 국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 이후의 이슈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대장 중에 하나라고 봐서 사실 AI 모멘텀의 소프트웨어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지급과 결제, 그리고 근데 주식으로 치면은 약간 그 수탁과 보관 대부분 다 분리시켜 놓거든요.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갑자기 서울 까먹었어. 김정은 아나운서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네. 난 분명히 지급을 했고 지불을 했고 매입한 것 같은데 주식이 안 들어왔어.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급과 결제의 보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런 기관들이 뭐 개입을 하면은 뭐 그게 조금 의미는 있죠. 커다란 기업들이니까. 여기가 덧붙여서 스테이블 코인도 테마적인 이슈가 덧붙여질 수 있지만 정부 AI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업이 잘 가야지 주가에 대한 안정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매출과 이익 모두 두 자릿수 상장이 예측된다라고 하면서 증권사들이 분석을 하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좀 더해주고 있어요. 결국 네. 핵심이 AI부터 핀테크, 또 말씀해 주셔서 네이버 페이 등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성장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실적의 질을 좀 분석해 달라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만한 이슈가, 우리가 카카오가 물론 더 그럴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분할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분할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실적 기대감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실적 시즌에 주가가 크게 무너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이지 안 좋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그다지 안 좋을 것 같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은 이미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그 기대치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기대치에 충족을 못하면 실망감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이버가 그럴 우려가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닥 네. 구간에서 이제서야 1차 슈팅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AI 산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제가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얘기하긴 했지만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도 있겠지만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따졌을 때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은 플랫폼이 아주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을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집을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한국형 K 플랫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뭐 네이버, 카카오,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연구를 할 거야. 뭐가 저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데 저 나라 사람들은 뭘 통해 가지고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지 들여다봤는데
와, 저거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네. 어떻게 뭐 그래서 매수? 저는 이제 장기적인 분할 매집을 좀 해나가는 게 아, 분할 매수. 네네. 지금 눌림목이라 자리도 저는 기술적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단순히 싸다고 좋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닥 구간에서 거의 한 2년 넘게 지금 네이버가 횡보를 했어요. 근데 그 바닥권 상단 부근을 최근에 돌파하고 심지어 눌림목 주면서 지지하는 자리라 뭐 기술적으로도 저는 아주 탁월하고 실적 전망치도 뭐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예상치보다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LS 일렉트릭을 자꾸 좀 비교를 하면서 언급을 드리는데 네. LS 일렉이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왔었는데 기대치보다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나왔을 뿐 결국 올라가고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고가갱신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사 좀 예상치보다 이번에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망감이 좀 생겨도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고가갱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투자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좋고 어. 단기적으로 다날까지 가져가야 된다. 갑자기 또 스테이블 코인 다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어요. 다담 것이는. 네, 다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냐고 안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날이 어쨌든 불안전하다고 하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했었고 비자와 연계해서 뭐 관련된 결제 카드 코인까지 영위하고 있는 게 맞아서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도 더 반응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더 큰 기업들, 은행과 연계한 기업들로 점점 옥석가리가 되고 정부에서 쳐내고 법제화가 할 것 같은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 제도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사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만 하고. 그래서 오. 그런 기업들은 좀 길게 보고 가져가면서 단기 기업도 이렇게 공략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설득력이 있는데. 뭐 말려 들어가는데. 잘 들었습니다. 생각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 감각이 좋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너 이름이 김유정 아나운서를 설득해라거든요. 잘 설득하면 돼요. 자, 오늘 증시는 지금 들어봤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